친구들, 오늘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여기에 보면 핵심 짓기에 운동량과 충격량의 정의와 표현,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충돌시 충돌 효과, 그리고 충돌시 안전장치 역할과 원리.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운동량, 충격량인데, 자, 처음에 그 글자를 한번 보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성질이 관성입니다. 관성. 자, 이 관성과 운동량, 충격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매칭을 시켜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관성인데, 관성은 정의가 뭐냐면, 관성. 물체가,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자신의 원래의 운동 상태를 뭐 하고 싶어 하는 성질이냐면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질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운동 상태가 뭐예요 했을 때 운동 상태는 운동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빠르기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관성의 크기가 있습니다. 관성의 크기 별표 쳐놓으시고, 자, 관성의 크기는 우리 통합과 기준으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래서 자, 우리 질량이 큰 아이는 자, 애들이 많이 낚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아이가 속도가 빨라.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자, 어떤 아이는 속도가 매우 느려. 자, 그러면 속도가 빠른 이 아이는 10kg 이고 10kg의 고양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좀 고양이 10kg은 좀 큰데. 자, 그 다음에 속도가 느린 500kg의 자동차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매우 속도가 빨랐고 얘가 속도가 느렸어. 그러면 관성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속도가 빠른 아이가 관성이 크다 이렇게 지문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야. 관성은 뭐랑 상관이 있냐면 질량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질량이 이렇게 크면 관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그래서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관성이 뭐죠? 운동 상태를 관성이라고 하지. 그럼 관성이 크다는 얘기는 운동 상태를 뭐 하기 힘들다. 변화시키기 힘들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관성의 예. 자, 관성의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정지에 있는 공에 같은 크기의 힘을 줄 때. 자, 여기서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 정지에 있는 공이 있어. 자, 공이 이렇게 둘 다 정지에 있어. 자, 근데 얘는 질량이 2kg이고, 자, 그 다음 얘는 질량이 한 100g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다 했는데 똑같은 힘을 준단 말이야. 똑같은 힘을 주면 자, 누가 더 잘 날아갈까 했을 때 얘가 더 잘 날아간다. 잘 날아간다는 얘기는 운동 상태를 그만큼 쉽게 변화시킨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보다 더 무거우면 더 힘들어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커다란 20kg 있어. 20kg 이렇게 있으면 자, 누가 관성이 제일 크냐면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관성이 차이가 난다라는 걸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우리 관성 법칙인데 관성 법칙은 뭐냐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관성의 법칙입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자,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하고 정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도 관성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뭐 하려고 한다? 속도도 그대로. 그래서 등속. 자, 그 다음에 방향도 그대로. 그래서 직선 운동을 하려 한다. 자, 그래서 위의 아이를 뭐라 부르냐면 정지관성. 자, 아래쪽 아이를 뭐라고 얘기한다? 운동관성.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관성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관성에 의한 현상인데 왼쪽에 있는 아이가 정지관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정지관성.
자, 오른쪽 아이는 운동 관성을 나타내. 정지 관성이 뭐지? 정지해 있고 싶은 아이는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을 정지 관성. 운동하고 있는 아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는 관성을 운동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자, 여기 보세요. 버스가 갑자기 뭐 하려고 한다? 출발하려고 해.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가만히 있고 싶어 한단 말이야.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데 얘가 앞으로 가버리니까 정지 관성 때문에 승객이 어디로 넘어진다? 관성이 나타나는 아이는 승객이고 관성이 나타나는 아이는 승객이고 어디로 넘어진다?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넘어집니다. 정지 관성에서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넘어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동전을 볼게요. 자, 동전을 보면, 자, 여기에 종이를 빼거나 아니면 동전을 탁 치면, 종이를 딱 치면 되는데, 자, 종이가 여기서 뾰루루룽 하고 쳐서 사라진다고. 근데 빠르게 쳐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동전이 컵 속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됐죠? 떨어지는 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긴 하지만, 동전이 제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데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죠. 자, 동전이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고 얘기한다? 정지관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관성을 한번 볼게요. 자, 운동관성은, 자, 이제 승객이 앞으로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데, 얘가 계속 가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버스가 딱 멈춘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승객은 버스도 그건 똑같아. 버스도 관성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승객은 계속 앞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가려 하는데 버스가 그냥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서버리니까 승객이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도 승객이 관성을 나타냅니다. 심지어는 여기 있는 손잡이도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는 걸 보이죠? 자, 얘는 앞으로 가고 싶어요. 계속 앞으로 갔는데, 자, 갑자기 버스가 정지를 해버리니까 얘들이 계속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성질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가 돌부리에 걸렸어. 근데 얘가 관성이 없으면 그대로 바로 딱 설 수 있는데 얘가 관성 때문에 서야 되는데 하는데 이렇게 휘청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 뭐를 나타낸다? 관성을 나타낸다. 그쵸? 자, 그러면 관성에 의한 우리 주변의 현상 한번 해볼게요. 자, 이불에 먼지를 털 때. 자, 이불 먼지 어떻게 털지? 자, 이불이 이렇게 있어. 이불이 이렇게 널려져 있으면 여기에 먼지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걸 짝대기로 탕 하고 친단 말이야. 그러면 이불이 뒤로 휙 하고 날아가겠지. 그러면 이 먼지들은 정지관성에 의해서 이불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지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 자, 이불의 먼지. 자, 그 다음에 망치가 헐거워졌을 때. 요즘에 이런 망치가 없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망치가 이렇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 망치가 이렇게 있다면, 자, 여기에 고정하는 막대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막대를 이렇게 끼워놨어. 근데 요게, 밑으로 갈수록 지름이 약간 이렇게 굵은 구조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망치같이 안 생겼다, 그치? 자, 근데 얘들이 헐거워지면 땅바닥에 얘들을 탁 내리치면은 이 아이가, 자, 얘는 멈췄지만 땅바닥에 내리쳐서 얘는 멈췄지만 얘는 밑으로 내려가는 간성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가 얘들이 내려가고 이 사이에 안으로 푹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이게 망치라고 하고 그림을 못 그려서. 자, 그 다음에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계속 갈 수 있는 것. 자, 페달을 밟지 않아도 계속 갈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물론 마찰력 때문에 멈추지만 마찰이 없다면 계속 갈 수 있어. 자, 이것도 관성 때문입니다. 자, 얘는 무슨 관성이냐면 정지 관성. 자, 얘는 운동 관성입니다. 자전거 페달도 무슨 관성이냐면 운동 관성이야. 자, 그 다음에 후추통. 자, 후추통도 자, 막 흔들다가 우리가 힘을 줘서 당구를 쳐본 사람은 좀 알 텐데 후추통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탁탁탁탁 하면서 얘들이 방향이 바뀌면 이게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뒤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요 안에 들어있는 후추는 관성에 의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운동 관성과 관련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세탁기 말고 탈수기. 탈수기 속 옷이 있잖아, 옷.
옷 안에, 옷에 묻어있는 물. 자, 물방울인데, 원래 세탁기 탈수기에 보면, 여기에 구멍이 숑숑숑 나 있어. 근데 얘들이 막 회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회전을 하는데, 구심력이 작용하겠죠, 맞죠? 자, 회전을 하면서, 물은 이 회전 방향으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물방울이 같이 회전하는 게 아니라,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날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구멍이 있는 여기 탈수기 밖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자, 이런 것들도 관성이고, 자, 그 다음에 삽질. 자, 삽질도 관성이랍니다. 삽질은 삽을 퍼잖아?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삽을 펀단 말이야. 그림 많이 그린다, 맞지? 자, 그림 많이 이렇게 하는데, 자, 으쌰 해서 흙을 풉니다. 삽을 퍼는 게 아니고 흙을 펴야지. 흙을 퍼고 난 다음에 삽을 들어올려.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그러면 삽에 흙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어느 순간 멈춰. 그래서 삽질하면서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삽에 흙을 탁 퍼갖고 이렇게 해서 삽을 어느 순간 멈춥니다. 자, 멈추면 흙이 이렇게 날아가. 운동 관성에 의해서.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성이고, 관성을 나타내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 줄을 한 개 매달아 놨잖아? 줄을 매달아 놓으면 천천히 당기면 A가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천천히 당기면 어디가 끊어지죠? 천천히 당기면 어디가 끊어질까요? A가 끊어집니다. 근데 빨리 당기잖아? 빨리 당기면 얘가 그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 그래서 여기 천장에 그대로 매달려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빨리 당겨버리면 어디가 끊어진다? 여기 있는 요 아랫부분에 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휴지도 마찬가지야. 자, 또 그림 그린다. 자, 휴지가 이렇게 있죠. 내가 그린 것 중에 제일 잘 그린 것 같아, 맞지? 자, 여기에서 휴지가 쭉 이렇게 천천히 당기면 휴지가 돌돌돌돌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근데 빨리 당기면 여기에 탁 끊어집니다. 휴지에 점선 있는 부분에 빨리 당겨봐.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 부르냐면 관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관성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관성을 나타내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입니다. 갈릴레이는 중간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하고, 자, 여기에 공을 한 개 놔두고, 이제 이게 마찰이 없다면, 공은 만약에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는 원래 이렇게 내려갔다가 원래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원래 높이가 도달하지 않는 아주 수평면에서 이 공을 운동시키려면 원래 높이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만다. 끊임없이 운동한다. 그러면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시키고 싶어 한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는 물리하면서 운동량, 충격량에 제일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제일 깔끔하고 예외 조항이 없어. 예외 조항. 그래서 마찰을 무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예외 조항이 없이 솔직히 관성도 사고 실험으로 하고 막 그렇잖아. 그지? 근데 얘는 정말 깔끔하게 뭔가 예외적인 것도 없이 항상 지켜지는 거기 때문에 운동량, 충격량은 아주 내가 좋아하는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운동량인데, 자,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운동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거야. 너네 공부하는 정도는 뭘로 나타내지? 보통 공부하는 정도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지. 하나는 타임워치, 맞죠? 하나는 그 다이어리 이런 걸로 보통 나타내죠. 근데 타임워치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부하는 정도를 시간으로 나타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량은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데 운동량의 약자는 P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체의 뭐와 뭐의 곱으로 나타내냐면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도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운동량은 곱하기 뭐다? 질량 곱하기 속도다. 자, 그래서 이거를 P는 뭐라고 얘기한다? mv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요게 질량이고 요게 속도라서 단위는 킬로그램 점 미터 퍼 세크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이거를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밑에 보면 자 운동량의 크기인데 뭔가 지저분하게 막 내려가네. 자 운동량의 크기인데 자 이 아저씨 이 친구 이 아저씨 어려 보이는데 트럭을 운전하네요. 맞죠? 자 이 친구 머리 내고 운전한다. 그죠? 이 차가 좀 이상하군. 자 여기에서 1000kg인 아이가 있고 1000kg과 2000kg이 있어. 자 얘들 둘이 속도는 똑같아. 운동량 한번 구해볼까요? 운동량은 진짜 간단하잖아. 1000 곱하기 10 하면은 만. 단위는 혹시 서술형 나와서 단위 안 쓰면 안 됩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운동량이 2000에서 10 곱하면 2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 요게 운동량이 됩니다. 그러면 질량이 큰 아이가 운동량이 더 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질량은 같은데 속도가 다를 때 이건 너무 쉽죠, 그죠? 자, 얘는 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 그 다음에 얘는 2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운동량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방향이 존재합니다. 방향. 자, 방향이 있어서 자, 어떤 아이가 여기 1kg인 물체가 오른쪽으로 1m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고 자 1kg인 물체가 왼쪽으로 1m 퍼 발음이 안 되는 1m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어.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운동량은 같다 이러면 틀립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는 또 맞을 때가 있어. 그거는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하면 맞아.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절대값으로 나타내거든.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같지만 운동량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정확히 표시를 해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운동량을 계산할 때는 오른쪽을 플러스로 표시하고요. 자, 왼쪽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는데 단 답을 적을 때는 거기에서 뭐 따로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언급이 없으면 방향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한글로. 알겠죠? 자, 운동량의 크기를 구하시오 하면 상관없어. 하지만 운동량을 구하시오 하면 반드시 방향을 표시를 해 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갈게요. 자, 이제 충격량이야. 자, 그러면 아까 운동량은 운동을 하는 정도를 표시를 했잖아. 그러면 충격량은 어떤 물체가 뭐를 받았겠니? 충격을 뭐 한 거? 충격을 받은 정도. 알겠죠? 자, 그래서 충격의 정도. 자, 이거를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물체가 뭔가 이렇게 정지할 것 같고 막 그렇긴 한데 실제로 물리는 어떤 현상의 공식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 정확한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 감으로 풀면 안 돼. 물리 못하는 사람 자꾸 자기 감으로 푸는데 그 감 다 틀립니다. 자, 충격을 받은 정도인데 물체의 운동 방향과 충격을 받은 방향을 항상 잘 염두해서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체 운동 방향과 충격을 받은 방향을 잘 염두를 해둬야 돼. 자, 그럼 충격을 받은 정도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충격을 준 힘과 뭐의 곱으로 나타내냐면 시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충격량을 한번 써볼게요. 충격량은 자, 충격량은 뭐라고 얘기했죠? 힘 곱하기 얼마나 받았는지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받은 시간을 표시하고 충격량은 우리가 I로 표현해. 자, I 그리고 F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을 받은 정도를 표시하기 때문에 델타 T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과 시간의 단위 여기에선 초를 쓸 거거든. 그래서 뉴턴 세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근데 뉴턴 세크도 쓰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충격량의 크기인데, 자, 충격량의 크기는 힘이 클수록,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길수록 당연히 충격량이 크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충격량의 방향인데, 충격량의 방향은 무슨 방향과 상관이 있냐면 힘의 방향과 상관이 있습니다. 힘의 방향.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내가 염두에 두라고 얘기를 했죠. 힘 시간 그래프와 충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이렇게 그래프화 시킨 거야. 그러면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겠지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자,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자, X축하고 Y축을 먼저 그려서,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Y축은 힘이야. 그러면 힘이 일정하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 자, 요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자, 이게 힘이 일정할 때. 자, 그때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게, 여기에 어떤 t까지 요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 넓이가 뭐를 뜻한다? 충격량을 뜻합니다. I라고 그냥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러면 힘이 점점 증가할 때. 자, 힘 점점 증가할 때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X축, X축, Y축, X축. 자, 이렇게 되고 힘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는 어느 순간 T타임이 있겠죠, 맞죠? T 때, 자, 여기에서 요 사각형이 아니라 이때는 삼각형의 넓이가 뭐가 된다? I, 충격량.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이 딱 이렇게 직선형 나타나는 게 아니라 힘이 어떻다? 힘이 막 변한다. 자, 이렇게 됐을 때도 그래프를 나타내면은, 자, 뭐 미적을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적분 그래프랑 살짝 비슷하게 나타나. 그래서 자, 뭐 힘이 쑥 늘었다가 엄청 셌다가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감소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야. 이때는 뭐 적분을 배운 사람 알겠지만 이 넓이가 뭐가 된다? I가 됩니다. 우리 이거 구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런 관계가 있다. 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앞에 단원이 들어간 사람은 기억하세요. 자, 얘는 이런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하냐면 이렇게 일정하게 주면 등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 가속도 운동. 그래서 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얘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건 뭐랑 상관이 있냐면 힘의 방향과 상관이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충격량의 단위인데, 자, 충격량의 단위는 원래, 우리 충격량 I가 뭐죠? F 곱하기 뭐가 된다? T.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맞죠? 자, 근데,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보면 F는 MA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F의 단위를 다시 풀면은 M 곱하기 A 곱하기 T가 되는 거야. 그래서 M의 단위가 뭐죠? 킬로그램이고, 자, 그 다음에 A 단위가 뭐냐면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야. 자, 그리고 충격량에서 똑같이 시간을 곱하기 때문에 S 이렇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를 쓸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뉴턴 세크도 쓰지만 뭐도 쓸 수 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도 써야 되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지만 코가 훌쩍거린다, 그치? 자, 운동량과 충격량을 계산할 때 반드시 부호를 유의해야 됩니다. 부호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힘의 방향과, 자, 운동 방향. 잘 안 써지네. 자, 운동 방향. 그거를 전부 다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이론 습득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문제를 풀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라고 돼 있죠. 맞죠? 자, 우리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했을 때 자, 충격량과 또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한테 뭐를 주면 충격을 주면 물체의 뭐가 변한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 자, 이 조건으로 이제 풀 거야. 됐죠? 자, 그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충격을 받으면 물체의 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됐죠?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힘을 받게 되잖아. 자, 반대로 힘을 받으면 속도가 점점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는데 자,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 뭐가 증가한다? 운동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고 자, m 곱하기 v에서 속도가 점점 감소하면 운동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고 좀 심하면 반대 방향으로 운동할 수 있어. 멈췄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자, 예를 들어 자, 물체가 어떤 공이 있어. 자, 공이 있는데 공을 위로 집어던져. 자, 내 손을 떠나는 순간은 이제 힘이 없잖아. 근데 계속 중력이라는 힘이 계속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속도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가 어떻게 된다?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다가 이 꼭대기에 가서 이 공이 어떻게 돼? 정지를 하겠죠. 그래서 운동량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면 얘가 속도가 점점 감소하다가 멈춰. 자, 그러면 얘가 계속 멈춰 있나요? 아직까지 계속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이제 다시 떨어져. 다시 떨어졌을 때 얘가 운동하는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운동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이 위로였을 때 중력의 방향이 아래면 속도가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턴해서 운동량 얘의 운동하는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서로 같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된다? 빨라진다. 우리 이렇게 떨어질 때 앞에서 뭐라고 배웠죠? 이런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유낙하는 중력이라는 힘이 이 공한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야. 실제로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공에 뭐가 변한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의 관계인데 자, 유도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물체가 MV1이라는 처음 운동량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었어. 자, 근데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다행히 이 힘은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죠. 화살표 보세요. 자, 그러면 얘가 뭐를 FT라는 충격을 받는데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플러스라는 걸 붙여줬어.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나중 운동량 MV2가 되는데 질량은 변하지 않고 뭐가 변한다? 속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 속도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서 이 충격량을 플러스를 줄 건지 마이너스를 줄 건지 유의해서 해야 돼. 됐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유도해서 이식. 자, 이식을 바꿔서 생각하면 물체 충격량 FT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은 MV2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 운동량은 MV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요거 정말 자주 써먹을 거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을 크게 주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뭐 해주면 된다? 길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힘을 크게 주는 건 말 그대로 세게 하는 거야, 세게. 그래서 야구공이 멀리 날아가려면 세게 쳐야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이 있어. 자,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게 포신입니다. 포신. 자, 포신은
대포 쏠 때 거기 이렇게 통 있지. 자, 이거를 포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건 시간을 길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빨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입으로 붑니다. 자, 근데 여기에 뭐, 독침 같은 게 이렇게 있어. 독침 같은 게 있고, 자, 여기서 입술로 이렇게 붑니다. 자, 얘가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이게 힘이 딸리면은 소용이 없지만, 자, 이 입술을 부는 힘을 뭐 해주면 된다? 여기에서 입술을 부는 힘을 크게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만약에 내가 너무 길면은 내 숨이 차서 못할 수도 있어. 내 숨의 허용 한계까지 최대한 빨대의 길이를 어떻게 해준다? 길게 해주면 얘가 충격을 받는 시간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를 떠나기 전까지 속도가 계속 빨라져. 계속 빨라져서 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데 짧으면 속도가 별로 안 빨라져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빨대의 길이는 충격을 받는 델타 T랑 같고 이 입의 세기 있지? 자, 자, 이렇게 세게 부는 거랑 약하게 부는 거는 뭐랑 상관이 있다? F랑 상관이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일단 살짝만 일단 다음 강의에서 연속으로 진행할게요. 이따 봐요.